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AI가 일상을 바꾼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정말 세상을 바꿀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함께 가시죠. AI는 오랫동안 개발되어 와 있고 기술적으로도 업데이트 되어 오고 있었지만 2022년도 12월 1일 날 오픈 AI사가 만든 챗GPT를 발표하면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챗GPT를 사용해보고 연설문을 너무너무 잘 작성한다. 그래서 참모들한테도 꼭 한번 배워보고 활용해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챗GPT입니다. 인공지능 속의 챗GPT인데요. 대화가 가능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 챗봇을 활용한 건데 현재 나온 버전은 챗 GPT 3.5 버전입니다. 3.5 버전에서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4.0 버전이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기관차를 발명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챗 GPT는 우리의 일상을 또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은 물론이고 완전 시스템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논문을 쓰고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AI 기능을 넘어서 미래에는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미리서 만들어주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들어주는 AI가 탄생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정말 AI가 또 GPT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활용이 된다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똑똑한 AI를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AI 시대의 일상을 바꾼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때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메타버스에서도 메타버스 소비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메타버스 생산자가 되자. 즉 메타버스를 통해서 돈을 벌자.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똑똑한 AI가 나와서 내가 AI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또는 AI로 인해서 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비서를 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역할을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AI는 정말 상상 이상의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챗 GPT만 보더라도 그렇죠. 불과 4, 5년 만에 기업의 가치를 35조 원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35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시죠?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 구글도 긴장하고 마이크 소프트웨어도 긴장하고 모든 기업들이 이 챗 GPT 등장으로 해서 기업의 다변화, 기술의 다변화, 혁신적인 생각,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해서. 자, 챗 GPT의 장점은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의사고시도 합격 수준이고, 로스쿨 시험도 합격 수준이고, 일본에서 소설 분야에 사이도 하고 이런 것처럼. 하지만 단점도 있죠. 과거의 데이터가 있고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한복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중국 옷이 나와요. 또 어떤 자료 보면 일본 자료가 나오고요. 또 국내 자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AI가 또 챗GPT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모든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나의 친구일 뿐이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일 뿐인 것이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챗GPT나 AI를 통해서 조언을 구하고 거기에 우리 것, 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시장에서 팔리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AI를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것은 이거죠.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 연결 부위인 시냅스가 100조 개 수준이라고 하는데 챗 GPT는 시냅스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가 무려 1750억 개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2022년도 12월 1일 날 출시됐던 챗 GPT 3.5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지만 앞으로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의학 분야에서, 군사 분야에서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와 역사와 예술, 관광 이런 부분에서 새로 잘 활용한다면 가치를 달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의 AI가 도시의 AI를 품다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지역에 있는 음식 이런 자원은 AI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AI 기능에 탑재를 시킨다면, 융복합한다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연구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I는 많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뒷받침 받으면서 성장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부터 AI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리튼이라는 플랫폼을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튼, 자, 이건데요. wrtm.ai, 리튼.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리튼 AI.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리튼, 자, 클릭하시고요. 자, 클릭했더니 설치하라고 나와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버렸네요.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치가 되지 않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해도 되지만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챗 GPT를 체험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리튼 플랫폼에서 체험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루라는 플랫폼에서 새로운 방식의 A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치되셨나요? 잠시 기다려 드릴까요? 자, 여기에 보면 리튼에서 맨 아래쪽에 리튼에게 무엇이든 요청하세요. 그려줘 라고 입력하면 리튼이 이미지를 그려줘요. 그리고 글을 쓰면 답을 해줘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우주복을 입은 강아지 캐릭터를 그려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뭘 해보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한번 물어보자고요. 질문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확한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물어볼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한번 선정해 보세요. 나는 컴퓨터를 잘한다. 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잘한다. 또 나는 운동을 잘한다. 또 한 가지 넣으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컴퓨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근데 책을 잘 써. 여기서 글을 잘 쓰나요? 이런 거. 글을 잘 쓴다. 우선 키워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놓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좀 다듬으면 어떨까요? 나는 컴퓨터를 잘하고, 하고, 운동. 구체적으로 운동이면, 축구를 또는 야구를 이렇게 할 수겠죠? 축구를 잘한다. 글도 잘 쓴다. 잘 쓴다. 미래에 어떤 직업이 좋을까? 요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 화살표를 그리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생성 중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네요. 컴퓨터와 스포츠 그리고 글쓰기 모두 능숙하다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 좀 더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컴퓨터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또는 데이터 분석가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 등의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코치나 선수 매니저 이렇게 이야기를 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좀 부족하다면 또 추가적인 질문이 여기 있네요. 미래에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미래는 기술 혁신과 디지털 트랜스포머에 대한 포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래는 과학기술 정보 이런 쭉 나와 있네요. 바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컴퓨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해봤고 또 한 가지는 AI. AI 관련 직업이 미래 직업으로 좋을까요? 이렇게. 아니면 미래 유망 직업을 한번 가볼까요?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른쪽에 생성, 이렇게 나오네요. 와, 이렇게 정리를 착 해줘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전문가, 의료 분석가, 인기 콘텐츠 크리에이터, 3D 프린팅 전문가, 블록체인 개발자, 의료 정보학 전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직업이 뭐지라고 생각될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전문가가 뭐예요? 이 복사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정확한 답을 알려주네요. 어때요? 신기하죠? 음, 이렇게. 여기 어떤 전공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학원 진학이 필수인가요? 다 질문하면 또 답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하고 싶다. 음,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줄 수 있을까요? 여름 피서철 조심해야 할 바닷가, 물놀이, 여름 피서철 바닷가에서 물놀이, 물놀이 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문 목차를 정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해주세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차를 정해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과연 논문 목차를 정해줄까요? 와, 이렇게 논문 목차를 정해주네요. 자,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에 대한 연구 배경, 이것도 서술해 주세요 하면 또 해주겠죠. 그래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시를 써달라면 시를 써줘요. 신기하죠? 바로 AI가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그림도 그려줘요. 바닷가에서 가에서 물놀이 하는 어린이와 강아지 모습 그려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어가 그려줘예요. 그려주세요면 안 돼요. 그려줘. 한번 볼게요.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이와 강아지 모습 그려줘. 이렇게 했는데 무지개가 떠 있는 바닷가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그려줘. 줘, 줘.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로도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려줘예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무지개 가까이는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헤엄치는 고양이 그려줘요. 그래서 볼까요? 헤엄치는 재밌는 거겠죠? 헤엄치는 고양이 그려줘.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로라가 있는 숲.
오로라가 보이는 숲 속의 원두막 그려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생선 모습, 먹는 모습 그려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어디에서? 지붕 위에서 또는 바닷가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이제 구체적인 명령어를 갖다 주면 AI가 다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오로라가 되어 있는 집. 그래서 뭐 눈 속에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눈 속에 사슴이 뛰어노는 모습 이렇게 추가로 넣을 수도 있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리튼에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논문도 작성하고 뭐든지 궁금한 나의 미래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미래 유망주도 물어봤죠. 그걸 논문 작성하는 것도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부르라는 또 하나의 플랫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르. 자, 여러분, 자, 선생님은 벌써 만들어 버렸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부르. 자, 여기 나왔네요. 자동 자막 만들기 프로그램 부르 VREW. 자, 다운로드 받아드시고 자, 한 10초 남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돼요. 자,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설치하고 있네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일부러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있던 거를 다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부루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는데요. 이게 나왔으면 여기 새로 만들기 이렇게 보세요.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여기는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도 불러올 수가 있고요. AI 목소리도 시작할 수가 있고 녹화 및 녹음도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강의 영상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질문을 하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인문계,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AI를 공부해도 될까요? 어, 아니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유망한 미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가보죠. 그죠? 고등학생들에게 유망한 미래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I 글쓰기. 네,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무망한, 유망한인데, 아, 무망한으로 답이 나왔네요. 질문이 잘못네.
그죠? 유망한 미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자,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유망한 미래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미래 직업은 다양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문계 분야도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늘어나고 있으면 쭉 나왔죠. 이것을 논문을 써달라면 논문을 써주고, 그다음 목차를 정해달라면 목차를 정해주고 다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영상. 예를 들어서 국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데 컴퓨터도 잘한다. 이런 걸 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던지면, 그러고 나서 유튜브 16대 9 쇼츠 영상, 인스타그램 이걸 갖다가 지정을 하고 다음 넣은 다음에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목소리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AI 목소리를 담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연이 목소리 쭉 다 들어볼 수 있어요. 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해. 다 나윤이 목소리. 오늘은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니 이거 괜찮네요. 나윤이. 아니면 뭐 청소년 목소리, 어린이 목소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윤이 목소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완료.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만들어줘요. 야, 짜잔! 영상이 나왔네요. 음. 조금 전에 질문했던 영상이 그대로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유망한 미래 직업은 다양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문계 분야도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 인공지능 관련 직업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장으로 인해 국제관계 전문가, 번역가, 국제기구 관련 직업도 유망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영화 감독, 작가, 배우, 뮤지션 등 인문계 관련 직업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시장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개인의 관심과 능력을 바탕으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글씨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이 글을 다 지울 수도 있어요. 또 일부분만 남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을 너무 많으니까 좀 고등학생들에게,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유망한 직업, 이렇게. 그리고 또 때로는 여기서 다 일괄해서 전체 자막 지우기가 있네요. 전체 자막 지우기를 통해서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추가할 수도 있고. 전체 자막 지우기. 자, 다 지웠더니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영상만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이 그림이 내 것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내 PC나 어디 저장되어 있는 또는 만들어진 영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유망한 미래 직업은 다양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문계 분야도 이렇게. 다양한 전문성과 이 기술을 부분을 또 요구하는 바꾸고 직업이 싶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내 거로. 또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그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우리 거로, 내 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삽입을 누르게 되면 캐릭터 추가할 수가 있어요. 캐릭터 추가하면 오른쪽에 이게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나는 3D로 하고 싶어. 그러면 3D로. 여기에 다양한 캐릭터가 있네요. 요거 이런 또한 캐릭터로도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장으로 이 인해 캐릭터를 국제관계 옮겨놓고 전문가, 이렇게 번역가, 할 국제기구 수도 관련 있어요. 직업도 유망합니다. 크기도 줄일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아바타가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영화 감독, 작가, 배우, 뮤지션 등 네. 인문계 관련 직업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다시 하지만 한번 리스크 볼게요. 이렇게. 관련 직업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장으로 인해 국제관계 전문가, 번역가, 국제기구 관련 직업도 유망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바타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목소리는 성우 목소리를 갖다 넣을 수 있고 나중에는 내 목소리를 넣게 되면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죠. 사진을 내거 올리거나 동영상 올려놓으면 바로 내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AI 메타버스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AI 메타버스 세상은 정말 넓고 할 게 많죠. AI 메타버스 이용 복합 전문가는 미래에 정말 유망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챗GPT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라질 거라고 걱정하고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으로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정을 정리할 시간인데요. AI 메타버스 세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나요? AI가 일상을 바꾼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또 AI가 내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AI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그 꿈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올려드릴 건데요. 자, 2023 찾아가는 전공 체험 정리하면서 2시간 동안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설문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그리고 제출해 주세요. 자, 2023 찾아가는 전공체험 여기서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AI 메타버스 개발원장 오영환이었습니다.